심지어는 선생님이 가정학대를 의심해서 부모님을 의심해서 아이 몰래 넣어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요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아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랑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교실의 수업 시간 중에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정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이고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기 때문에 음. 위법하고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했었는데, 음.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1심 판결에서는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었는데, 좀 예. 항소 이후에 판결을 다시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 판례와 이번 1심 판례가 어떤 부분이 달랐기에 증거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네. 있었던 거예요? 특징은 어쨌든 학교에서 부모가 녹음기를 어떤 가방 또는 옷에 들려서 보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의 문제였는데, 대법원 예. 판례는 좀 원칙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때 대법원 판례는 초등학교 음. 였고요. 차이는 이번에는 좀 이제 특수학교라는 그 음. 차이점이 있었죠. 예, 하지만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원칙은 특수학교든 초등학교든 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음. 그래서 대법원 판례랑 현재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의 판결의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고 특수학교일 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음. 그렇다면 법에 있지 않은 예외적 사정을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법리적 근거가 지금 현재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문에 반드시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호민 씨의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는 그 상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시를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 네. 부분은 법의 예외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음.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가 나오니까 가정학대가 의심된 선생님들이 아이 몰래 넣어서 녹음기를 넣어도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호민 씨의 1심의 경우에는 현재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법원에서 어떤 예외라는 그 사정을 창설해서 지금 처벌을 한 사안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음. 특수학교와 일반 초등학교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음. 예, 통신비밀보호법상 규정한 바가 없어요. 네. 예, 규정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처벌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상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좀 음. 위배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셔 가지고 어딜 가든 인제 녹음기를 몰래 넣어 놓거나 혹 심지어는 선생님이 가정학대를 의심해서 부모님을 의심해서 아이 몰래 넣어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와 가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면은 그러한 우려는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문과 취지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지금 낸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음. 제3자의 비밀 녹음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됐다라는 공방으로 가게 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예. 예,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음.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림 옆에 아동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애들이 잘못했을 경우 좀 레드카드 그림을 좀 붙이는 경우도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판단을 했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멱살을 잡은 친구에게 "잡지 마라."고 소리친 부모도 정서적 아동 학대로 이제 판단이 됐더라고요. 예,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음. 법조계에서도 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법무는 구체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떤 경우가 정서적 학대고 어떤 경우가 정서적 학대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판단에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서적 학대가 진짜 어려운 개념이군요. 그 정서적 학대 개념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너무 추상적에서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음, 실제로. 근데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너무 적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정서적 학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되게 분분해져요. 어떤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법조인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법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 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결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례가 많이 현재 쌓여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례가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과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 씨 자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학교에서 전학을 간 이후에 친구를 때린 행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재가 그 원래 학급에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다른 여학생이 있는데 그 바지 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건 아니고 얘가 각 바지를 내렸는데 걔가 이제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으악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아버지가 이제 대노하셔가지고 여학생 아버지가 아이 그 빨리 다른 반으로 막 보내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기사가 너무 와전이 된 게 얘가 이렇게 바지를 내린 거를 그 여학생이 본 건데 얘가 바지를 내려서 그 여학생 얼굴에다 들이대고 막 흔들었다는 거야. 무슨 성추행범처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그냥 얘가 이제 2학년이고 자폐아라서 한 4살 정도의 이제 지능이다 보니까 그런 요상한 행동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되게 목적범처럼 이 행동을 취함으로써 얘가 이런 걸 느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제 추행인데 저희 아이가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왜냐면 특수교사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5월인가 6월부터 이제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게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때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가서 또 도계자 받고 그랬는데 예. 요런 이제 반복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아직은 합법소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고의의 인정 부분과 관련해서 음. 주호민 씨 입장에서 좀 억울함이 많으셨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기초 학부모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기초등학교 맞춤반 학부모입니다. 2020년 2월 고기초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학교로 상담을 갔었습니다. 특수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년 3월 씨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 그 이야기라면 녹음을 해야겠다며 하며 녹음기를 켜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씨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 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원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법 녹음입니다. 선생님이 그간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온몸 부서져라 지도해 주신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녹음기가 왜 정당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되어야 합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보았고 선생님들이 힘을 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시려는 모습 저희는 봤습니다.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논리로 판사는 장애가 있다고 제 아이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입니까?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됩니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보시는 선생님들이고 특히나 우리 특수 선생님들은 더욱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상처받으신 전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 장애 부모로서 비통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네, 저는 녹음기 안 넣습니다. 학교랑 상담을 하겠지요. 저는 녹음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리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